안녕하세요. 김광삼TV의 시사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죠. 사기 자범에서 어물급 사기꾼 신분 세탁을 한 김모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모 씨는 어느 시골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어요. 그런데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속여서 파산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면책을 시켜주고 또 파산 신청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한 1억 6천만 원 정도를 사기를 쳐서 결국은 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에 그곳에서 언론가 출신이면서 정계에 어떤 인맥이 있는 송목 씨를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송모 씨가 언론의 기자 생활도 했고요. 또 국회의원도 출마를 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구속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깜빵 동기가 된 거죠. 근데 이 송모 씨가 아마 구치소에서 이 김모 씨한테 속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송모 씨가 구치소에서 나온 다음에 이 김모 씨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정계랄지 언론계 그런 사람들에게 막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약간 또 구치소에 나온 배경도 약간 의문이 있어요. 일단 특별사면으로 나왔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사기꾼들은 특별사면을 잘 안 해주거든요. 특히 사기를 치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서민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피해 회복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기친 금액을 돌려주지도 않고 합의도 안 했는데 과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특별사면이 되었을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청와대에 누군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김모 씨가 나와서 송모 씨를 통해서 주위의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는 김무성 전 대표가 있어요.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의 형도 만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은 그렇게 신뢰가고 정말 굉장히 성실하고 믿음성이 있는 박영수 특검.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박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영수 특검에게도 포르쉐 승용차를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물을 주었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조선일보 전 기자, 앵커, 그리고 검찰의 부장검사, 경찰의 서장인, 총경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과 인맥이 얽혀 있고 접대받고 그 중에서는 자동차도 제공받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지금 나타난 것은 한 7명 정도 나타나고 피해자는 한 27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피해자 27명 중에서는 사기 피해자 7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김무성 전 대표의 형이 한 80억 상당의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는 이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수산업자인데 선박도 한 20척 가지고 있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이 한 1,000억 상당 된다. 그러면서 오징어에 관련된 투자를 하면 몇 개월 만에 몇 배로 불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거 굉장히 신빙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속았을까? 그것은 이 사람이 인맥을 구축을 했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과 사진 찍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러면서 과실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거짓말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나도 이번에 돈을 한번 벌어보자. 해가지고 무려 피해자 7명이 116억이라는 돈을 사기당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수산업자도 아니었어요. 수산업을 하는 사무실이라는 데는 포항에 있는 구룡포라는 데 있는데 제가 신문에서 올린 사진을 봤더니 그냥 시골 그냥 오두막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았다는 거죠. 특히 지금 이렇게 접대를 받게 되면 물론 접대가 될 수 있고 뇌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받았다랄지 아니면 자신 애들의 학비를 몇천만 원 받았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돼 있는데 그럼 뇌물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죄가 될 거고요.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면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차량 제공받은 사람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박영수 특검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인물의 어떤 무게감, 지위 이런 거 볼 때 지금 나타난 사람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박영수 특검이 이제 포르쉐를 제공받았는데 본인의 부인이 이제 포르쉐 차를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이 포르쉐를 제공받은 건데 이 포르쉐는 그 사기꾼인 김모 씨가 렌터카 업체를 운영했거든요. 렌터카 운영 업체 하면서 사기친 금액 가지고 한 80억 상당의 슈퍼카나 외제차를 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포르쉐를 박영수 특검에게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럼 렌터카 업체에서 포르쉐를 렌터카를 제공했고 거기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이 정당한 돈을 지불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물론 박영수 특검은 자기가 며칠 이 포르쉐를 사용하고
하고 250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제공받고 현금으로 줬다는 문제는 없겠지만 이 현금으로 250만 원을 준 시기가 렌터카를 제공받고 나서 3개월 있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는 이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할 때쯤이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250만 원을 렌트카비로 준 게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박영수 특검은 특별검사인데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김영란법, 이게 부정청탁법이죠. 부정청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처벌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근데 이게 좀 또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특검법에 보면 특검은 어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형법 또는 이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공무원을 본다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부정청탁금지법에 보면 거기에 공무원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공무원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고 처벌 유무에 대해서 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부정청탁금지법 자체가 사실은 공직자에 대한 어떤 청렴, 성실성을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그리고 특검법에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사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공무원이라는 조항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렌터카를 제공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금액을 따지면 한 2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또는 1년에 300만 원 이상의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받게 되면 김영란법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에게는 김영란법이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설사 정당하게 했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공직자는 어떠한 향응이랄지 아니면 재물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받게 되면 이제 과태료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중요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 생각인데 아마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이 넓혀질 것이고 사기꾼 김 씨와 관련된 정계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커넥션 이런 것들이 경찰의 의지만 갖고 수사를 한다면 굉장히 또 다른 또 파장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